자, 일단 결과는 승전국이 어디고 패전국이 어딘 거는 이건 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죠. 너 뭐 초등학교 때 이거 모르는 사람, 2차 세계대전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일단 승전국은 이 두 나라 전부 다 사실 전쟁에 늦게 참가한 나라였지. 맞죠? 미국, 소련. 얘네들은 1941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바람에 미국이 이제 참전을 결정하게 되죠. 됩니까? 어쨌든 늦게 이제 전쟁에 들어왔지만 이 2차 세계대전을 바꿨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이게 이제 미국과 소련의 참전이었습니다. 그럼 영국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프랑스도 전쟁 초반에 밀려버렸지만 어쨌든 승전국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도 일본과 싸웠잖아요. 맞죠? 이래서 우리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은 이 5개 나라라고. 이 5개 나라가 지금도 UN 상임이사국 5개 나라잖아요. 얘네들이 결정해야 뭐 중요한 안건 같은 건 다 결의가 되죠. 그러니까 만장일치제고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친탁 통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 나라들이 결정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승전국이고 패전국은 어딘지 알고 있죠. 패전국. 전쟁에 쳤던 이 패전국이었던 나라는 뭐 독일 히틀러, 그 다음에 일본이죠. 자, 이 전쟁 이후에 이 두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사와 크게 연관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를 알아두면 됩니다. 독일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가 두 쪽이 나요. 네 쪽이 나요. 알겠습니까? 독일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면 이 나라를 갖다가 이 내도막 내버려. 내도막.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2차 세계대전은 있잖아. 명백히 독일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조금 이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독일이 억울한 건 사실인 것 같아. 전쟁을 시작한 건 맞지만 사실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었거든. 식민지를 가지려고 했던 건. 근데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뭐 말할 수 없죠. 침략 전쟁을 벌인 거니까. 그래서 이 독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져야 됐었고, 이 주변국이었던 미국,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독일을 갖다가 소련 이런 나라들이 그냥 분할해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분할해버린 거라고. 나 있잖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지 않고 북한이 전쟁을 벌여서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가지고 북한을 점령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자연스럽게 그거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 한반도는 우리 땅인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통일되는 거 아닌가? 북한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만약에 북한이 핵전쟁 벌여가지고 주변국한테 피해를 주고 만약에 전쟁이 지잖아? 그러면 한반도 북부지방을 갖다가 분할 점령할 수도 있어요.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다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통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북한 뭐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되지 않느냐? 절대 그렇게 전쟁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어요.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것 같아요. 자, 나는 그래서 평화통일, 당신들도 뭐 전쟁하는 아이들 뭐 없겠지만, 알겠습니까? 자, 하여튼 독일은 이게 4개 조각이 나고, 베를린은 사실은 있잖아. 독일의 수도잖아, 맞지? 이 베를린도 약간 동쪽에 치우쳐 있거든. 얘들도 이게 4조각을 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그냥 철저히 그냥 다시는 전쟁 못하도록 이렇게 나라를 갖다 조각을 내버린 거죠. 쌤, 근데 내가 알기로는 독일은 동독 소독으로 갈라졌는데요? 맞아요. 나중에 냉전이 전개되면서 미국 거랑 프랑스 거는 합쳐버리고 소련 거를 갖다가 따로 이걸 동독이라고 그러고 소독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베를린도 마찬가지.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냉전 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하여튼 뭐 이건 그냥 그렇게 참고로 알면 되고, 일본은 이 당시에 전쟁 끝나고 난 뒤에 패전했잖아요. 맞죠? 패전하고 난 뒤에 이 연합군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권을 상실해요. 당연히 식민지 다 해방시켜야 되죠.
알겠습니까? 우리 합의했다시피 여기서 적어줄 거예요.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식민지들을 이제 만주라든가 뭐 대만, 한반도 물론 다 해방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권은 누구에게 넘어간다면 GHQ. 저는 잘 모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연합군 최고 사령부. 이 책에서 나오지도 않는 건데 그냥 알아둡니다. 알겠습니까? 얘네들이 일본을 사실상 통치하게 됩니다. 약간 우리 미군정처럼. 알겠습니까? 메가다가 최고 사령관이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미군정처럼 GHQ가 1951년까지 일본을 갖다가 통치하게 돼요. 51년. 알겠습니까? 왜 갑자기 51년에 주권을 다시 얘네들이 회복했는지는 우리 한국사 배우면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어쨌든 일본은 이렇게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일본의 모습이에요. 자, 이건 그렇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05페이지 다루는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사실. 이건 뭐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 안 나오는데 전후 처리 과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전후 처리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독립의 실마리가 보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일단은 이 전후 처리 과정에서 가지고 전쟁 중에 전쟁이 끝나면은 이 독일과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까?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미 결론을 먼저 얘기해 버렸지만 전쟁 중에 이제 독일과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요거를 갖다가 논의했던 이 회담들이 있거든요. 그 논의 과정에서 한반도의 어떤 독립 문제도 이제 거론이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중요한 건 1941년에 있었어요. 1941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알겠습니까?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대서양 회담이라고 해가지고, 대서양, 한가운데서, 군함에서 만나요. 대서양 회담을 하게 되죠. 영국하고 미국의 순회가 모입니다. 처칠, 루즈벨트. 알겠습니까? 처칠, 루즈벨트가 모여가지고 결의한 내용이 뭐냐면 대서양 헌장이라고. 대서양 헌장인데,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이 뭐냐면 유엔을 창설한다는 거였어요. 유엔을 창설한다는 거. 기존의 국제질서의 국제기구가 하나 있긴 있었지. 그게 국제연맹이었죠. 사실 국제연맹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으니까 이런 놈들이 전쟁이 일으키고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데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자. 그게 이제 유엔,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국제연맹하고 국제연합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유엔은 유엔군을 가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유엔군. 이건 나라도 아니지만 사실 연합이지만 다국적군 해가지고 하여튼 좀 국제적 분쟁이 생겼을 때는 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게 이제 유엔의 기존의 국제연맹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어쨌든 유엔 창설을 결의했던 게 이제 대서양 회담이었고, 자,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언제 일어나느냐면 1944년입니다. 1943년. 그리고 보이죠? 여기까지 하면 잘릴 것 같은데 1945년에 벌어졌던 회담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내가 옛날에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이야. 알겠어요? 한번 언젠가 내가 했지 싶어요. 우리 독립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였냐면, 일단은 카이로에서 열렸던 회담이야. 땡땡 회담. 바로 카이로 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 일단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일본이 이제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를 갖다가 공습했잖아요. 진주만 기습.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기로 결의했지만 당장 일본과 싸우진 않았어요. 일단 처리해야 될 거는 독일이었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독일을 먼저 정리하고 이제 일본과 본격적으로 싸우는 전략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태평양 쪽에서 전쟁을 미국 혼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물론 유럽에도 영국이 있고 영국이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태평양 쪽에는 사실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동맹국이 있긴 있었어. 알겠습니까? 그게 알다시피 뭐였냐면 바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이 중국이었거든요. 중국. 자, 카이로 회담은 다시 얘기하면 접대도 한번 얘기했지만 미국과 영국 대표와 그 다음에 중국의 대표가 뭐였어요? 이 당시 중국 대표가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장제스였고, 이 장제스는 당연히 이제 이 회담을 응하죠. 그랬습니까? 왜냐면 37년부터 중국과 싸워왔잖아요. 저기 일본과 싸워왔잖아요. 중일 전쟁으로 싸워왔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거에 이론은 없었어요. 여기서 결의한 가장 중요한 결의는 그냥 중국에 참전하는 거. 중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에 대해서는 뭐 장제스가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했다시피 이 중국의 참전과 결부시켜가지고 걸었던 조건이 뭐였냐면 장제스가 했던 거예요, 이거. 알겠습니까? 예전에는 잘못 알려져가지고 이거 루즈벨트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처음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건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건 장제스였다고 학계에서 이제 정설이 됐습니다. 내지는 미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다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장제스가 여기서 제기했던 문제였었어요. 한국의 독립 문제. 알겠습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을 갖다가 얘기하게 됐고, 이거 장제스의 제안으로 이제 채택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카이로 회담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독립 문제를 갖다가 논의했었고 결의했던 중요한 회담입니다. 중요한 회담.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접대를 한다. 이 한국의 독립 문제를 갖다가 왜 중국의 참전 문제와 결부시켜가지고 이 회담에 의제로 올라왔냐면, 이거 김구 선생님이에요. 알겠습니까? 장제스가 이 카이로로 떠나기 직전에 장제스 손잡고 부탁했다고 내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 싶어요. 30년대 초반에 이제 윤봉길 의사, 이봉창 열사 그 이전에 이런 분들이 일본에 저항하는 한일애국단 활동, 이것 때문에 중국인들이 크게 감명받았거든. 그것 때문에 중국 공산당하고 왜 이러는데? 중국 국민당하고 가까워지게 되고, 이런 어떤 신뢰가 바탕이 돼가지고, 장제스가 이제 김구에 요구했었던 우리 한국의 독립 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의제로 다뤘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했던 독립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헛되지 않았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돌아가신 이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친일파들은 그래서 독립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그러거든. 그거 뭐 했냐고. 그게 우리한테 강대국들이 해방시켜준 거지, 우리가 뭐 했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관적인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렇게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이것까지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고요. 자,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 처음 거론했었고 합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독립을 시킬 건가야. 합의문에는 얘나야 어떻게 이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건 다음 우리가 해방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In due course 이렇게 적어놨거든. 박예나 씨, 무슨 뜻입니까? In due course 라고 하는 말이. In due course. 예나가 갑자기 스피커를 안 켭니다. 딴 거, 유튜브가 있구나. 그럴 수도 있고. 채환아? 미안하다. 갑자기 영어를 물어봐서. 혹시 아나 싶어가지고. In due course가 뭔 뜻입니까? 적절한, 맞아요! 적절한, 코스. 그래,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잘했어요. 와, 그래도 이 정도면 in due,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독립시킨다는 거야. 와우,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시키긴 하나, 그러니까 일본에 병합돼 버린 일본에 점령당한 이 한국을 갖다가 독립은 시키는데, 그냥 바로 독립국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적절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독립을 시키자라고 합의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신탁동치안으로 나온 거예요. 너네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 그 다음에 전쟁 나기 직전까지 우리 한 5년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이게 좌우 이념 갈등이 있어가지고 크게 이제 폭발했던 게 신탁동치안이었거든.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할 거예요. in due course. 이 파트, 이 이야기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한국의 독립 문제는, 이제는 강대국이 합의한 겁니다. 최소한 이제 43년에.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회담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테헤란 회담이라고. 테헤란 회담. 너네 테헤란이 어딘지 압니까? 테헤란. 2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끝내줄게, 빨리. 다 간다.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입니다. 이란의 수도. 알겠습니까? 이란, 알죠? 이란. 네. 테란이, 프로토스 테란 말고! 프로토스 테란 저거 말고, 테헤란. 테헤란. 테란 말고 테헤란. 이게, 테헤란이, 미안하다. 테헤란의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 아닙니다. 테헤란은 이란에서 가장 큰 도시일 뿐이지 수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거든요. 자, 맞나? 아니다. 테헤란 맞을 거라. 이란. 이스탄불하고 헷갈렸어요.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 아니죠. 그거랑 헷갈렸습니다. 하여튼 테헤란은 이란에 있거든요. 이란은 그 당시에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영국 식민지 모인 거예요. 다시 또 한번. 알겠습니까? 뭔 얘기냐면 이 테헤란에서 합의했던 거는, 자, 지금 사실 프랑스가 전쟁 초반에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이 나치한테 점령당해서 이제 저항한 유럽 대륙안에서는 영국밖에 안 남아 있었거든. 영국은 섬나라잖아. 섬나라라다 보니까 이 육지에서는 사실 누구만 싸우고 있었냐면 소련만 싸우고 있었어요. 소련하고 독일만 연락 싸우고 있었다고. 그때 소련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소련의 요구는 제2의 전선을 만들어 달라는 거. 이게 테헤란 회담의 주제였어요. 제2의 전선. 야, 미국도 그럼 빨리 들어와. 독일하고 좀 빨리 싸워. 영국 애들 너네 뭐하니 섬나라에 갇혀가지고 빨리 싸우자. 제2 전선을 형성하자는 게 합의됐고, 이게 너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장면이 기억나는 거 뭐야? 우리 한국전쟁 하면 생각나는 게 인천 상륙작전이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에 가장 중요한 장면. 노르망디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테헤란 회담은 영국과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독일을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합의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중요한 회담 맞지만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 카이로 회담이에요. 1943년에 일어났던. 자, 그리고 전쟁은 계속 전개됩니다. 이제는 미국과 소련이 참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하고 이제 일본은 이게 상대가 안 되죠.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거의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45전쯤 되면 거의 전쟁의 그 승기는 잡아가요. 연합군이. 이해됩니까? 독일이 먼저 항복해요. 독일이 먼저 항복하고, 맛있겠다, 얘나야. 쌤 밥도 못 먹었는데. 1945년에 열렸던 중요한 회담이 뭐냐면 얄타 회담이라고. 얄타. 요거 책에 나옵니다. 맞죠? 얄타 회담이 열려요. 어디서? 얄타 회담이 열려. 어디서 열렸을까? 채환아. 얄타 회담이 어디서 열렸을까? 잘 모르겠어요. 얄타에서 열렸어요. 얄타에서. 뭐가 어렵습니까? 이 사람들아. 얄타에서 열렸을 게 얄타 회담, 카이로에서 열렸을 게 카이로 회담, 테헤란에서 열렸을 게 테헤란 회담입니다. 알겠습니까? 뭘 자꾸, 얄타가 어딘지 몰라서 그렇지, 당신들이. 알겠습니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얄타는 흑해에 있어, 흑해. 흑해가 어딘지 모르잖아, 내가 잘. 지중해 지나면 또 바다 하나 더 있어. 흑해라고. 거기, 하여튼 톡 튀어나오는 반도 같은 게 하나 있어. 얄타라고 하는 게 휴양지라. 여기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사실상 이제 이 45년쯤 되면 다 이긴 거예요. 다 이겼으니까 여기서 이제 결의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독일은 이미 졌어요. 알겠습니다. 독일은 거의 끝났다 봐야 됩니다. 자, 얄타 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뭐였냐면 소련의 대일본전, 그러니까 잘린가? 일본전 참여. 잘릴 거예요. 좀 더 넓힐게요. 샥. 이러면 다 보이지? 됐다.
자, 사실 소련은 독일과 그동안 싸웠잖아. 맞죠? 독일과 싸웠기 때문에 일본하고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물론 이 소련은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반공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또 독일하고 주축국으로서 동맹국이었잖아,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뭐 명분이 있지만 뭐 일본이 대놓고 소련을 공격한 적은 없다고요. 그렇지만 이때 이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연합군으로서 이 미국이 요구해가지고 소련 너네도 일본과 좀 싸워달라고 이제 요구해서 얄타 회담에서 합의를 한 거라고. 이게 45년에 이 일본 놈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 전쟁이 진 거예요, 얘네들을. 그게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전력이 한 70%만, 한 30%만 상실해도 급격히 기울어요. 너네 그 축구할 때도 그렇잖아. 축구 11대 11 축구 선수 11명 대 11명 싸우잖아. 맞잖아. 근데 부상 선수가 2명, 3명 나버리면 그냥 경기 끝난 겁니다, 그거. 전쟁도 마찬가지야. 이게 전력의 50%가 아니고 한 30%만 상실해버려도 전쟁 끝나는 거라고. 근데 이때는 거의 일본이 거의 뭐 해군이 거의 박살 났었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은 이길 수 없다 봐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저항했냐면 가미가제 특공대 들어봤지? 가미가제 특공대. 일명 자살 특공대라고. 그냥 얘네들이 전투기 조종사가 그냥 구담에 들이박는 거야, 그냥 이렇게. 미국 놈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미쳤다고. 그렇게까지 저항하니까 항복을 안 하고 얘네들이. 전쟁에 졌는데 사실상 이거. 너네 같으면 축구 보면 퇴장 한 3명 당했으면 이겼다 봐야 되잖아, 우리가. 이겼다 봐야 되는데 그 새끼들이 축구를 갖다가 막 정말 거칠게 하는 거야, 더. 그러면은 되게 골 때리죠.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이 미국이 사실 일본 본토를 점령해서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그런 예상을 한 거죠. 소년이 되게 화면이 끊겼습니까? 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본토 점령에 자신이 없었던 이 미국이 소련을 끌어들인 거지. 이 일본하고도 좀 같이 싸워달라고. 이해됩니까? 이미 중국하고도 싸우고 있었지만 소련을 갖다가 이제 태평양 전쟁에 이제 투입시킨 게 얄타 회담입니다. 근데 너네가 일본이 항복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 떨어진 거라고 알고 있잖아. 맞죠? 맞아. 그거가 항복했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이긴 한데 사실 일본이 더 두려워했던 거는 공산당, 소련군이 일본 본토를 점령하는 사건이에요. 그거 정말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정말 뭐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산화되는 거였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소련이 참전했다는 건 일본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여 이제 전쟁은 그냥 연합군으로 넘어가야겠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막바지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회담이 열려요. 그게 바로 방금 나와봤었던 무슨 회담? 포츠담 회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게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이잖아. 맞지? 이게 우리 전쟁 끝냈던 중요한 회담들입니다. 그러니까 포츠담 회담에서 합의했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갖다가 결의했었고, 녹화가 되고 있니? 23분 됐네. 얘들아 미안하다. 20분 또 넘겼어. 수업하는데. 3분 넘겼어요. 맞아. 2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무조건 항복이었고 마지막이 뭐냐면 카이로 회담과 그 다음에 얄타 회담을 갖다가 아까 봤었던 쌤이 사진 찍어온 데 있지 그거. 거기서 합의했던 게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카이로 회담과 얄타 회담을 재확인한 거야. 재확인. 그러니까 사실은 요 카이로 회담에 소련이 없었잖아요. 맞죠? 소련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한국의 독립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합의하기는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 카이로 회담에서 포츠담 회담에서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한다는 말은 이 한국의 독립 문제를 갖다가 소련도 승인하는 거예요. 어디 갔노? 소련은 내가 버렸노? 승인한다는 거였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서 포츠담 회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이렇게 하여 우리는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항복을 선언하면서 이제 독립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이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의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한반도에 정부를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전쟁 막바지에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이제 참전하기로 했잖아요. 일본의 동아시아 쪽에. 이 소련은 거의 독일과 싸웠던 애가 갑자기 동아시아에 나타나가지고 한반도를 반을 점령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북한에 진주하게 되고, 미군은 9월 달에 이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죠. 1945년 9월 달에. 그래서 한반도가 둘로 나뉘게 되지. 북쪽은 미군이 점령하고 있고, 남쪽은 미군정에 들어서게 되고, 일본은 얘네들이 통치하고, 어디 갔노? 이 GHQ가 통치하고, 이게 이제 그 당시 전후 끝나고 난 동아시아 상황이었습니다. 알겠나요? 알다시피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소군전하고 미군정이 막 합의를 하잖아. 근데 이걸 합의를 못 하잖아요. 신탁통치 문제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예요. 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이거. 알겠습니까? 너네 외우려고 하면 이것만 외우면 끝나는 문제라서 별로 할 건 없어요. 근데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25분 했어요. 25분. 자,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납시다. 안녕. 나가도 돼. 수업 끝. 필기하려면 나중에 좀 봐라. 캡처해놓고. 여기 있다. 안녕히 계세요. 나가도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